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쓴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 쓴소리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이 폭탄 까던지는 그 정도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역동성, 이 여당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위해서도 큰 틀에서는 충분히 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으면 아예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매우 거북스러워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서 매우 입장이 진영화되고 극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 두 가지, 그러니까 진영적 측면이랑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점점 더 극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를 품을까? 지금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지금 현재 3일장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발인이죠. 오늘이 발인이고 오늘 오전 9시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발인 전날 원래 조문객이 가장 많이 몰립니다. 어제 그래서 참 조문객이 많이도 왔는데 어제 윤기중 교수 이 장례식장에 뜻밖의 이 사람이 등장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군지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이 교수의 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좀 슬픔을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조문을 끝내고 나오는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상주한테 상심이 좀 크시겠습니다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 밖에 더 할 얘기 없어요라고 되게 아무렇지 않은 듯 또 쿨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권지웅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때 친윤그룹이랑 갈등이 정말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아버지 장례식 빈소에 지금 왔다는 게 그래서 사실 주목이 되는 일각에서는 호랑이 굴 아니야? 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거나 혹은 아니면 경쟁을 해야 돼서 네. 싸우는 일이 종종 많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부모를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저는 되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사실 공천할 거냐 말 거냐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 지금 기류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국민의힘에 네, 공천을 받기를 아마 원하고 있을 거라 꼭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건 계기가 되어서 만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후보로 훅 지금 들어가잖아요. 사실 총선도 바로 그 앞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도 불편하게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도 맞는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용산은 잘 모르겠는데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장난치지 말자라는 쪽이 좀 더 요새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원이 뭐 쉬운 곳도 아닌데 그렇죠. 그걸 갖고 장난치지 말자. 공천 주자는 네, 의견이 요새 나오는 메시지들 결을 보면 좀 재밌는 게 네. 유승민은 안 되는데 이준석은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거였잖아요. 뭐 천하람은 되는데 이준석은 안 된다 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케이. 유승민 전 의원 빼고는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천하람 빼고는 안 돼였었는데 이제는 유승민 빼고는 뭐 다 돼로 약간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지금 천하람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당내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정현 전 홍보수석, 지금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직책을 맡고 있죠.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분, 이준석 같은 사람도 당에 있어야 된다. 저는 털끝만큼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조직 안에다가 수류탄 따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조직 공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는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유승민 전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때문에 천하람 당협위원 지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얘기를 좀 듣고 당내 기류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진호 위원님, 당내 기류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내 기류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다. 뭐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서 또 지금 현재 그 당원권 그 정지 그 징계가 아직도 이제 그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뭐 미리부터 공천을 못 주겠다 이런 뭐 입장을 표현할 뭐 이유가 전혀 없고 어차피 당의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뭐 하루 빨리 이제 그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여야 모든 정당의 이제 기본적인 목표인데 그러한 그 공천 룰 안에서 얼마든지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류 변화라고 볼 건 없지 않느냐. 뭐 다 똑같은 이 선상에서 똑같하게 경쟁을 하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두가 한 방향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철규 의원이 기본적인 원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하신 거 아까 그 이정현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약간 그 노련한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결국 지금으로서의 어떤 현재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큰 방향.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네. 어떤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류탄 까서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노를 젓는데 역방향으로는 젓지 마라. 그와 같은 큰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얘기를 한 것이고 그와 또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 부친상에도 지금 바로 온 걸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은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도 공천 확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쓴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 쓴소리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이 폭탄 까던지는 그 정도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역동성, 이 여당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위해서도 큰 틀에서는 충분히 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본인들이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조율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은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인 건지 이준석 전 대표 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전격적인 모습에 비해서 경기도지사 때도 약간 좀 약해졌고 이제 중앙정치 영역으로 든 다음부터는 이재명의 고유의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옛날에 보면은 거칠 것이 없었던 모습에서 지금은 혁신이 하나도 제대로 못 쓰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하다못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 정권에서 전 정권의 핵심이었던 뭐 추미애 장관과 맞서면서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했겠습니까? 그걸 극복해내고 아무리 잡으려 해도 안 잡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심장적인 면모는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심장적인 면모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호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얘기는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윤그룹 간의 어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란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러브콜인 겁니까? 휴전 협정? 종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숙여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조문을 계기로 해서 네. 약간의 어떤 그 기류 변화가 지금 읽혀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 이준석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당내 비판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네. 당내에 던지는 메시지보다는 야당,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조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그 공천배에 승선하는 그 전략을 만약에 저라면 이준석 전 대표라면 그런 식의 어떤 방향을 나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아마도 내부보다는 바깥쪽의 대야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공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규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무총장이죠. 이철규 사무총장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데 당과 다른 목소리에선 경고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철규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공개로 기자들이 다 나갔을 때 의원들만 남았을 때 한 얘기입니다.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인 얘기다라고 이 의총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더니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언행을 조심하자. 뭐 이런 걸 좀 함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의 얘기, 박진호 위원님. 멀쩡한 배 놓고 이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이 결국 총선이란 배에 승선이란 공천을 줄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의원들은 일부 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저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선거를 봤을 때 이 선거 판세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구설수 하나로 잘못된 정치적 메시지 하나로 선거판이 요동치는 경우가 뭐 빈번하게 있었고요. 그렇죠. 또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작년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4년 그 총선을 위한 공천 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공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군불지피기식 정치를 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본인들이 나중에 공천 경쟁에서 승리하는데도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배에 구멍 내는 승객입니까? 아닙니까? 낼지 안 낼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우리 보수 정당의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미래가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성숙되고 좀 신중한 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또 뭐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도 얼마 전에 이제 언급했는데요. 공개적으로 그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한 기회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다 성숙되고 좀 신중한 그 정치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애매하게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 구멍은 안 냈다. 하지만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여전히.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하기 나름이다라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인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죠? 이준석 전 대표 공천 받는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분은 다 세모입니다. 애매하게 세모. 일단 공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일단 세모부터 좀 들어볼까요? 사실 뭐 계속 뭐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탐색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이제 탐색전이 진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의 메시지를 보면 공천 가지고 장난치면 신당, 뭐 탈당, 무소속 어떤 거든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8월 초였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뭐 지금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보이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로서도 어느 정도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뭐 강심장 면모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면서 나름대로의 러브콜도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탐색전은 사실간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공천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달렸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공천은 당 지도부와 용산의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X를 꽂은 권 의원님. 못 받는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딱 지금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보여줬던 전당대회에서의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견이 있으면 아예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매우 거북스러워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서 매우 입장이 진영화되고 극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 두 가지 그러니까 진영적 측면이랑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점점 더 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를 품을까? 근데 저는 품는 게 국민의힘에게 전략적으로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설사 품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화학적 결합이 되는 느낌이라기보다 마지못해 그냥 뽑는 이런 느낌이 되어서 별로 선거에도 도움 안 될 것 같은 그런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고 오를 드셨는데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화학적 결합까지는 몰라도 물리적 결합은 충분하다. 왜냐? 지난 대선 때 같이 호흡을 맞췄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이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다 풀었습니다. 그 정도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량은 충분하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의 어떤 대표를 넘어서 대표로서의 역할이 그 포문이 당 내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당 밖으로 해서 야당과의 어떤 대야 투쟁력을 높일 경우에는 당으로서도 안 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갑은 쉽게 말하면 당권 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외부에 나가서 흰옷 입고 나올 생각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번에 천화용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가까이 있는 분을 이 최고위원 선거에 낸 것을 봤을 때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탈당한다고 하면 왜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전략, 저는 충분히 어떤 승선하기 위한 미세 조정은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승선할 것이다. 공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누구는 전라도 가라 그러고 누구는 경상도 가라 그러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요. 노원에 지금 계속 준비하는 거고 다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공천 관련해서 장난을 치면은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당할 이유는 없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말에는 제가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내포하고 있죠. 네,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품에 은장도 있다라는 걸로 지금 들리죠. 네, 사실 이 사안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 총선이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